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의 직관TV. 오늘은 제가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에 대해서 꺼냈기 때문에 과연 개헌론이 지금 적절한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왜 절대로 개헌론에 대해서 우리가 블랙홀에 빠지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해서 긴박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신용환의 직관TV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현실적 제약 그리고 실무적인 제약 등등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 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세게 던지는 것, 이 배후 또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에 대해서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국회의원분들과 30분 넘게 개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절대 아닌 것이냐, 그리고 그 저희가 왜 의심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12.3 내란, 소위 말해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는 기존 질서를 어쨌든 때려엎고 신군부가 등장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이런 류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12.3 내란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필두로 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지른 친위 쿠데타입니다. 즉 검찰, 경찰, 정부 각 부처 등등의 지금 한덕수, 최상목 등등이 왜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여러 가지로 거부권을 계속 쓰는지 여러분들께서 똑똑하게 보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친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 곳곳에 아주 넓고 아주 깊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파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직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을 화두로 던졌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먼저 던졌다. 이것은 정말로 타이밍에 있어서 TPO라고 그러죠. 타이밍과 그 경우, 상황 그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그들의 저의가 너무너무 의심스럽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가장 관심이 뭐겠습니까? 증거인멸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내란에 대한 증거를 완벽히 없애는 거, 그게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저에서도 나오지 않고 열심히 증거인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갑자기 개헌론을 불을 지펴주면 어떻습니까? 소위 친윤 세력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세력들 대환영, 쌍수를 들고 벌써 환영하고 나왔죠. 왜냐하면요, 관심의 초점이 다른 데로 돌려집니다. 개헌으로 온통 모든 논의가 빨려 들어가고 윤석열, 김건희를 필두로 해서 이들이 거대하게 정말 그 헌법재판소 뒤에 있었던 북한산보다 더 높게 쌓아놓은 내란의 각종 오물들, 그 똥들을 치우기도 바쁜데 치우기도 전에 다른 쪽으로 관심이 다 쏠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죠. 거기에 사회 공적인 공론에 있어서 갑자기 조중동이 일제히 개헌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려고 덤빕니다. 그들이 조중동이 지난 내란 기간 동안에 특검 탄핵 파면 완결되기 전까지 했던 행태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금만 틈을 주면 물타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소위 그 레가시 미디어들의 행태를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절대로 빈틈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 같이 살자. 우리도 숨 좀 쉬자. 이런 차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찬반만 딱 봐도 답이 나옵니다.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일제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찬성, 거기에다가 옹호하고 나옵니다. 아마 윤석열은 그쪽은 아직 입을 금방 뭔가를 입장 표명하기 못해서 그렇지만 쌍수를 들고 속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거의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존에 이 내란 탄핵 파면 와중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각종 자기 바쁜 일 다 내려놓고 가게 문 닫고 와서 피켓 들고 열심히 시위할 때 광화문 광장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많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듯한, 또 김동연 경기지사 등등은 아예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프레임으로 어떻게 몰고 갑니까? 마치 개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는 것처럼 또 프레임을 몰고 갑니다. 황당하게 거대한 내란에 똥을 싸놓은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근본적 성찰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바로 화제와 프레임을 전환해서 개헌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왜 반대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일대 다의 어떤 싸움처럼 몰아가서 궁극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물타기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높여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아주 황당한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적, 지극히 논리적이거나 사실적,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우리 현실, 정말 몇 날 며칠 123일 동안 가슴 졸이면서 헌재 판결을 지켜봤고 내란의 그 밤에, 정말 가슴 떨리는 내란의 밤에 온몸으로 총칼에 맞섰던 그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헌재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화제를 돌리고 그들에게 숨쉴 틈을 주고 그들에게 변명거리를 주고 조중동이 일제히 뭔가 다른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황당하게 끌고 가려는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법논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어떻습니까? 1987 체제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 제9차 개정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6공화국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5공화국을 열었습니다. 8번째 개정을 하면서. 그때 근간이 됐던 헌법이 뭐였냐면 소위 독일의 그 칼 슈미트, 바이마르 그 제국이죠. 일종의 제국주의 헌법에 기초한 독재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그 류의 헌법이었습니다. 그걸 깨고 1987년 6.29 선언이 되면서 민주화의 열망을 안고 헌법 전문부터 여러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1987년도 제6공화국을 여는 9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9차 개정이라고 하는 뜻은 전문과 본문 이 개정이 6번이 있었고 부칙까지 개정을 포함해서 9차이고 전문과 본문 통치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6공화국 6차례 큰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87체제 87년부터 해서 지금 약 37, 8년 넘도록 지금 6공화국 시스템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헌법 전체를 한번 들여보자고요. 실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시대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헌법 전문입니다. 자, 지금 대선까지 다 합쳐도 60일이 안 남았습니다. 60일도 안 남은 기간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내란의 그 똥을 치우기도 바쁘다는 거 말씀드렸고 헌법적으로 객관적 사실적 깊이 있게 들어가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 그리고 10장 130조 부칙 중에서 전문만 먼저 볼게요. 87체제가 들어서면서 헌법 전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1 독립운동 정신이 들어가 있고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런 부분에다가 5.18을 집어넣는 거 좋아요. 5.18을 집어넣는 거는 아마 여야가 거의 합의가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동안 어땠습니까?
1919년을 원년으로 삼으면 자기들 소위 친일파의 자기 조상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친일파 이 부분을 멍해를 안고 있는 걸 지우려다 보니 이들이 1919년부터 1948년까지를 지우려고 하고 뭐를 주장했습니까? 광복절, 국부를 이승만이라고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죠, 이들이. 자, 건국절 논란. 뉴라이트 계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건국절 논란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 소위 일제치하 36년을 마치 속국으로 그냥 치부를 하면서 자기들 조상의 친일파 행적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 이거죠. 당장 이 전문만 하더라도 과연 이 50일, 60일 동안에 이걸 일사불란하게 합의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제가 국회 개헌특위위원을 자문위원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간다면 또는 특위위원회 간다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1 독립운동 4.19 정신뿐만 아니라요. 5.18 당연하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그 불의의 항거에서 정말 눈보라 비바람 맞아가면서 은박지 키세스 그 불의의 항거한 국민 정신을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넣자고 강력히 요청을 해야죠. 왜요? 지금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그 친위 쿠데타 내란의 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7공화국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개헌을 하자면서요. 그런데 당연히 이 시대상을 담아넣는 걸 집어넣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0조 가운데요. 1987년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가 발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죠. 보세요. 87 체제 이후에 95년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괴물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쌍방향 소통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플라스틱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생물이 되어서 나랑 같이 하루 종일 교감을 하는 생물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 정도가 아니라 같이 체감하고 호흡하고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터치를 하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 더 나아가서 지금 AI와 로봇과 드론과 수많은 최첨단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헌법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조항을 얼마나 지금까지 국회의장실에서 세세하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상을 다 반영하고 이 변경된 이런 시대적 가치를 다 담아내는 헌법 개정을 불과 50 며칠 만에 해낸다고요? 그러면 헌법 전문가와 국회 그리고 자문단 이들만이 참여하는 헌법 과연 온전합니까?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세세한 내용 과연 모르고 그냥 나중에 국민투표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까지를 같이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정말로 너무나 졸속일 가능성이 높죠. 구체적으로 조항 여러 개 들 것도 없이 딱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2.3 내란 계엄이 발생하면서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꼴을 봤습니까? 그 뒤에 수사를 하는데 검찰, 공수처, 경찰, 국소본, 기타 수사기관 간에 소위 수사권 관할 그 다음에 기소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을 겪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 뒤에 참 영장 청구 가지고도 검찰이 장난치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제 탄압 파면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권력구조 개편, 어떤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거 말고도요. 이 권력기관 개편, 검찰, 경찰, 공수처, 국수본, 기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기소권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공소권을 예를 들어 기소청에 주고 나머지는 수사 이런 식으로 분할할 거냐 여러 논란이 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2조 3항 그리고 16조 등등에 보면 일종의 검사, 기소, 독점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개편하냐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총론이 아직 합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소권을 기소청으로 두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나머지 수사권을 분리해서 중대범죄는 어디서 하고 뭐 가벼운 범죄는 어디서 하고 공직자 범죄는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편 논의가 아직 더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이 탄핵 기간에. 그런데 그러면 헌법에 지금 있는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12조 3항과 16조에 있는 그 조항들을 고칠 때요. 앞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런 강론도 어느 정도 돼야 이 총론도 또 바꿀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총론에 따라서 강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강론의 어떤 모습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소는 기소청에 뭐 전속으로 한다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무로 들어가면요. 그것 하나 결정하는 게 몇 달 걸립니다. 과연 그것을 이 정치인들은 이 50 며칠 사이에 하자고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가 중요한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친위 쿠데타 내란과 내란 동조 세력들을 깔끔하게 일소해서 대한민국을 일단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 순서가 국민 누구나 눈에 보이는 가장 급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그들의 정략적인 정치 공학적인 것으로 지금 땡겨서 놓는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흔히 성문헌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문구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적용이 안 되는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변하는 시대상을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구에 다 써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성헌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연성과 경성이 있죠. 연성은 부들부들 유들유들하다는 거고 경성은 굉장히 딱딱해서 함부로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 성문헌법, 경성헌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풀 리비전 시스템이다. 전체를 다 때려 엎어야 새로운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 헌법입니다. 반면에 이에 반해서 미국이나 이런 헌법 어떻습니까?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10조 10 클로즈 10개 조항의 아주 큰 틀 총론을 놓고 나머지는 새로운 시대상이면 여기다가 계속 부가해서 덧붙이는, 즉 어멘드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유연하게 예를 들어 AI가 나왔다. 근데 이걸 규제하는 어떤 헌법적 모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전체를 때려 엎어야지 바뀌어지는 헌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70여 년의 민주주의 공화국 역사 가운데서 6번밖에 그 본문까지 개정된 게 그럴밖에 없는 겁니다. 부치까지 다 해도 9번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요? 어느 특정 부분 하나만 개헌을 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경성, 바꾸기 어렵고 글자의 명문화, 성문헌법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헌법의 한 가지를 위해서 개헌을 한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만약에 앞뒤 부조화가 일어나면요. 다음에 바꾸기 더 어려운 황당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놓고 실무로 세세히 들어가 본다면 당장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갖다 붙여서 동시에 하자고요? 지금요 대선으로 가서 가장 시급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실무적인 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당장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취임식이 없습니다. 땅땅땅 당선 확정하는 순간 바로 업무가 개시됩니다. 대통령실 직원들 출근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이요? 노란 폴리스 라인 테이프 붙여서 다 범죄 현장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자리잖아요. 이걸 당장 어떻게 하느냐서부터 큰 골치가 아픕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그렇다고 갑자기 어디로 꾸립니까? 인수위가 없는데요. 누가 그걸 꾸립니까 지금 이 60일 동안에. 그럼 별 수 없이 지금의 정말 기분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지만 용산 대통령실 가서 인수인계 받아야만 되는 황당한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거대한 개헌 권력구조 4년 중임제가 어떠니 독일 오스트라이식의 이원 집정부제가 어떠니 또 심지어 내각제가 어떠니 자기들 정말 광화문에 나와서 그 추운 날 피켓 한번 안 들어봤던 사람들이 감나라 대출하라 하면서 마치 그 막후에서
천막 무대 뒤에서 뭐 밀실 야합하듯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한다고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헌에 대해서 큰 틀에 동의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내란 그 거대한 오물을 쌓아놓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시간이다. 조금 더 현실로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탄핵 파면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이 각종 공중파 종편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명한 헌법학자, 스카이의 헌법학자들 나와서 탄핵 기각에 대해서 힘을 실는 발언하는 걸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현직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다고는 헌법학회 학회장이 나와서 5대3에 대해서 역설하고 기각에 대해 역설하는 모습 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대륙법 체계를 공부했고 독일 바이마르 제국부터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런 헌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영미법 체계에 유연한 시대상을 담는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주류가 아닌 대한민국의 여전한 현실입니다. 60일 동안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어떤 헌법 조항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압박할 것인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개헌 특위를 만들고 거기에는 학자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등등해서 특위를 만들고 거기에 최소한 플러스해서 국민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할 때 보셨잖아요. 500인 국민공론화위원회 이런 위원들 뽑아서 국민들 의견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혁명, 이 키세스 혁명 이런 현실까지를 다 감안해서 쌍방향 소통 시대에 이렇게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뀐 시대상까지 반영해서 넣으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까지 넣어서 꼼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정치, 정략적인 목적 그리고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기들 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 헌법이 다시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한다. 그렇게 전락하도록 내버려둔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뒤돌아서서 키득키득 웃는 자들 과연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모든 관심의 초점이 이전해가면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사법적 처리가 늦어지고 또 그의 윤, 김 묻은 검찰, 경찰, 각 정부 부처에 그렇게 넓게 포진되고 깊게 포진되어 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실체적 진실을 감추거나 늦추거나 아예 규명이 안 되도록 만드는 이런 시간을 벌어주고 관심의 초점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런 개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환의 직관TV 갑자기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설왕설래가 있는데 개헌 모임을 하고 있는 제가 또 헌법학회 회원이기도 한 제가 왜 지금 최소한 개헌을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 그 다음에 헌법 사실로 들어가서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세부적으로 봐도 지금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절대로 지금은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죠. 해야만 하고.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번 대선판을 흐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개헌은 절대 안 된다라는 목소리 다시 한번 강하게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환의 직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